건국축시 보면은요, 건국축시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맞이하여서 건국을 축하하며 연작시 4편과 건국에 짓다 연작시 2편을 지은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국을 축하하며 이렇게 여기 하나에서는요, 여러 동맹국이 약소국편에 서서 힘을 합해 나라를 세우게 했고, 지난날 스스로 망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니 이제는 당파를 갈라 서로 싸우지 말고 국군을 만회하고 공을 세울 바람을 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해서는요, 악의 무리를 싹 몰아낸 나라의 기운을 맞이하고 순응할 것을 바랐고요. 또 여기 하나 더해서는 단군 시조가 흥업한 나라의 운이 돌아왔으니 나라가 발전할 것임을 바랐고, 4번째 하나 더해서는 외세를 몰아내 봄이 온 듯하나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다는 표현에서 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고 대한민국을 세웠지만 여전히 시국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움을 보여주는 이런 그리고 진정 봄이 언제 올려는지 염려스러운 그런 심사를 풀어냈습니다. 이 연작시 4편은요, 건국에 이르러서 급한 호흡으로 단숨에 지은 작품이 아니고요, 시간적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창작 연대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1948년 이제 건국이 된 다음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시에서는 나라를 세운 기쁨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흐름에 순응한 것을 바라는 바람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나라의 앞날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시에서는 혼란, 사나운 눈보라 이런 것들을 시어를 사용하여서 우려, 그리고 갈수록 시름이 깊어지는 심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혼란했던 사회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이 이렇게 갈라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건국에 짓다는요, 건국에 짓다 이 첫 번째 시에서는요, 빼앗긴 들에도 봄이 돌아와 무궁화 활짝 피게 된 것은 독립만세를 외치며 흘린 피와 희생으로 얻었고, 하늘이 가뭄하여 식민지하 36년 동안의 고통에 빠진 백성을 구해준 것임을 노래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에서는요, 팔도광산의 해와 달이 새로 뜨고 환해졌고 도탄의 36년을 이 무서운 꿈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지나 독립했은가 덕은 하늘이 알고 억울한 백성의 괴로움을 품게 되었고 더는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었음을 노래하였습니다. 우국 노인의 참여시를 보면은요, 시면이 우국 노인의 조직에 참여해서 얼마나 활동했는지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리고 참여 기간이 얼마인지, 임원이셨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교류와 활동 범위 이런 것들이 자료가 없어요. 또 제가 우국 노인의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요. 심연은 청주에 거주할 때 광복을 맞이했고 대한민국이 수립됐고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우국 노인회가 결성될 1946년 당시에 심연과 같이 제야에서 활동하였던 우국지사들이 우국 노인회 결성에 너도 남도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연도 기꺼이 우국 노인회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우국 노인회 소재의 시를 남겼을 것입니다. 우국 노인회 총회에서 짓다 3편, 또 노인회 정기총회에서 짓다 1편, 노인회의 운을 빌어 짓다 2편, 모두 6편이 있는데요. 우국 노인회 정기총회에서 짓다 이 시를 보면은요, 여기 시에서는요, 제9회 노인의 정기총회에서 참석된, 여기 9번의 봄을 지냈다고 하니까 9회, 그래서 한 1956년, 그러니까 55년 사망하시기 직전에 지은 시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의 수련, 여기 수련에서 보면은요,
9번의 봄을 보냈다고 하니까 이 시는 아마 1946년 우국 노인의 성립부터 9년도인 1954년이나 55년 사망하기 바로 직전에 지은 시로 6.25 전쟁 지나고 난 다음에 사망하시기 직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면은 전쟁통에 운영했던 양조장이 비행기 폭격을 받아가지고요 사업을 정리해야 했고요. 그리고 서울 종로에 살던 막내딸이 비행기 공습으로 집이 무너지면서 사망했고, 또 둘째 손자가 당시 온 나라에 번진 유행성 일본 내염에 걸려서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50년 전후에서요. 이러한 개인적인 슬픔과 괴로움은 혹시 형인가? 돌아간 사람이? 할아버지. 그 동생. 동생이. 예, 그래서 원래는 동생이 있었는데 돌아가셔갖고 외아들이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외아들이 되신 거예요. 맞아요. 동생이 없어요. 예, 그래서 누나들만 남으신 거예요. 지금도 아들 하나 뿐이에요. 또. 그래요? 그러세요? 예. 이때 그 개인적인 슬픔과 괴로움은 비단 신현 한 사람만의 운명이자 아픔이 아니라 한국 사람 모두가 처한 운명이자 비극이었을 거예요. 이 시의 창작 시기에 대한 추정이 맞는다면 시면이 정정통에 겪은 아픔과 나라 걱정이 오래돼서 시름에 잠긴 나머지 1955년에 눈물 감게 된 아마 그런 충격 이런 것들 때문에 사망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보고요. 시의 함론에서 여기서 중국과 소련이죠. 외세를 몰아내고 3천만이 통일하여 남북이 하나 될 것. 그리고 경련에서는 이렇게 통일된 다시 앞에서 통일된 나라, 새로운 나라 건설에 매진할 것. 이 마지막 면에서는요, 이 천재 이루의 시운, 이제 이렇게 독립을 광복되고 그리고 전쟁이 겪고 났으니까 이런 이제는 천재 이루의 시운 하청운을 만회하고 시름 잠긴 이마를 펴고 활짝 웃어볼 날을 기약할 것으로 이제 아주 이게 천재 이루의 시운.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이 된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어떤 그 불가항력적인 정말 하늘이 도와서 이루어진 그 황하가 많이 가진 또 노인의 운을 빌어 짓다 연착시 두 편은요. 그 노인의 정기총회에서 짓다보다 뒤쪽에 이제 수록된 작품인데요. 시면이 창작 시기에 따라 시를 배치한 것이라면 아마 앞의 시보다는 좀 늦게 지은 시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작품 속에서는요. 여기 여러 해 동안 봄을 몇 번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보냈다는 표현에서 이 시의 창작 시기를 1954년 이전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산천리 강산이 두 동강이 났고 정권이 남북으로 갈린 그런 사실을 이제 명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에서는요. 본디 같은 가지 같은 뿌리라는 표현. 예? 여기에서 한민족, 우리는 남북한이 한민족이라는 것을 밝히고 남북 경계를 짓고 서로 싸운 일과 난세에는 하늘의 이치를 따를 것이며 판문점 회담. 예, 여기 1951년인가요? 판문점 회담이 된 것. 거기에서 이제 그 판문점 회담을 잘 살피고 잘 해나갈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 시면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엽까지 격변의 시기를 살았는데요. 우국 노인에 관련 작품에서 시면이 근대적 지식인으로서 시대를 읽고 앞날을 보는 해안을 지녔고 민족적 통일과 그 통합을 소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무궁화 창간을 보겠는데요. 무궁화 연작시 세 편은요. 사물을 통해서 시인의 감흥을 표현하는 영문시이자 우국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무궁화 보면은요. 무궁화는 나라의 꽃이자 한민족의 정신과 얼이 깃든 꽃이고요. 무궁화에 대한 찬미는 곧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의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시에서는요, 무궁화는 붉게 핀 금수강산 끝없는 태국 속에서 나라의 운명이 앞으로 길할 것이다, 이런 것을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 시에서는요, 무궁화가 해마다 봄에서 가을에 이르도록 계속 붉게 피는 표현에서 끈질긴 민족의 생명력과 나라의 운명을 비유했습니다. 또 세 번째 시에서는요, 붉게 핀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견줄 수 있는 다른 꽃이 없음에서 무궁화의 빼어남을 표현했고요. 무궁나무 아래 무궁한 기쁨은 바로 하늘의 은택이자 보살핌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 밖에 우국지정 제재 작품 보면은요, 성균관 유도의 성균관 유학이요. 유가 그거 관련한 시가 있고요. 또 이 박사의 원래 운자에 따라 짓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시에 따라서 운자에 따라서 지은 시도 있고요. 그리고 산문은 이제 일성 이준공을 애도하며 짓다 등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면에 그 우국 우민의 절절하고 애틋한 마음을 잘 드러낸 작품입니다. 일성 이준공을 애도하며 짓다는 산문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 앞에 부분만 했는데요. 1953년 6월 5일에 지은 것입니다. 때는 한국전쟁의 막바지, 휴전협정 전야, 그리고 시면은 이준의 기일을 맞이하여서 붓을 들어 애끓는 심정을 아마 일필휘지로 아마 써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준열사. 네네, 이준열사가 사망한 그 기일에 맞추어서 쓴 것입니다. 1953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시도 1953년이면 그때 이제 휴전 협정하고 막 그럴 때잖아요. 그럴 때니까 정말 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준 열사의 그 충정 그것을 이거 사료적 가치도 굉장히. 네네네 그런 그 충정 이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성 이준공을 애다하며 짓다는 치면 말년의 변함없는 우국지정을 담아낸 명편이고요. 사만여자의 한시 7천회편 가운데서 사실은 저의 제일 감동받은 글이 이 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은 순국, 3.1운동 운동, 3.1운동, 그리고 대한독립선언, 8.15 해방, 한국전쟁의 비극을 그 발생 순서대로 연결하고 그 이준의 충정과 순국이 오늘 건국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에서 이준의 그 내용을 가지고요. 아울러 하늘의 가문과 호국 영령의 보살핌을 얻어 남북이 하나 되어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였습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면 제가 여기 이 일성 이준공을 애도하며 짓다는 한글 번역한 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괜찮으실까요? 네, 제가 시는 잘 낭송은 못하지만 유세차 단기 4286년 6월 5일에 정성을 다해 일성선생 이공의 홀령길 삼가 아래옵나니 공의 한결같은 충정은 촌고에 뛰어난 빛이시니 해와 달과 같고 절개는 송죽과 같으시다. 접대 국군이 어지러움을 당해 왜구가 바로하여 날로 약탈하려는 세력이 우리를 병탄하려 했나니 고종 태왕제께서 신복으로 삼아 공의에게 위탁하시니 공이 헤이그 밀사의 중임을 받으셨도다. 정의를 밝히고자 하였으나 흉악한 저 왜구가 뱃속에 흉기를 꾸며 여러 나라를 회유하고 온갖 방법으로 가로막아 편리한 길을 찾을 수 없게 했으니 공의 떳떳한 말씀이 중론을 배격하고 직접 회의에 참여하러 들어가나 초나라 사람들이 떼거리로 떠드는 곳에 있는 경이니 어찌 한쪽 손으로 손뼉을 치리요. 공은 대세를 만회할 수 없음을 아시고 최후 일념으로 칼로 스스로 배를 갈라 선열을 움켜쥐고 많은 대표 앞에 뿌리치며 외치셨나니 대한독립 만세. 하여 정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도다. 각 나라 대표들이 혼비백산하여 그 충의에 감탄에 맞지 않았음이라. 그리하여 처음으로 대한이 나라요 대한의 백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나니 무릇 예로부터
충성심과 기계란 없지 않았던 것이 아니니라. 공이 정의를 위해 죽음을 택하실 적에 얼마나 광명정대하고 얼마나 늠름하셨던지 이목을 감동하고 삼가 복종케 하셨나니 공의 혼령이 다함이 없어 그를 이어 3.1운동 대한독립선언 그리고 36해 뒤에 8.15 해방으로 왜구가 종적을 감추어 국권을 회복하였도다. 비로소 천고의 억울한 한을 씻으니 오늘 이 같은 일이 그 위에 힘이었으랴. 불행히도 또 6.25 덕란이 발발하니 나라는 창상지변이요 백성은 어욕이 되었도다. 재앙이 내부에서 일어나니 언제나 멈추리요. 존망의 갈림길에서 안위를 분간할 수 없도다. 오라 푸른 하늘이시여 어찌하오 어찌하오. 밝은 하늘이 감응하사 영령이여 보호하소서. 병난을 가라앉히고 적을 토벌하여 남북이 하나 되어 죽은 자를 살게 하고 위태로운 자를 편안케 하며 나라의 주춧돌을 놓아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하소서. 3천만이 소망함이니 구구한 바는 이 충정에 비추어 바라건대 감응하옵소서. 5호 에제라 상향. 시면 한시집은 시면의 정신사이자 문학의 길을 투영시킨 시들을 모아 엮은 결정체입니다. 시마다 시인의 혼이 깃들고 구분의 발자취이며 또 지나한 삶을 말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시면은 명승지마다 유적지마다 담고 있는 민족의 얼과 혼, 역사적 사실과 발자취를 남긴 인물, 나라의 운명 앞에 좌절하고 의욕을 잃은 선비로서의 충정, 날카로운 비판과 반성, 그리고 걱정, 근심에 곁들여서 개인적인 감열을 노려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까지의 역사 다큐멘터리와 같은 느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구언하자면 여기 이제 지금 이 시를 그 이준 열사에 관련된 그 시를 지은 것이 1953년에 이준 열사의 그 기일에 맞추어서 그 지은 시인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준 열사가 그 헤이그 밀사로 파견돼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지 못해서 배를 갈랐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배를 갈른 건 아니고요.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일본하고 독일 그 대표들이 그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그 밖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망하신 것은 그 호텔에서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정말 힘들게 소련을 통해 갖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간신히 그 일본의 소련의 감시를 피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 대회장에도 못 들어가고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회견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대한독립만세 운동 뭐 이런 대한독립만세 뭐 이런 그런 걸 하고 난 다음에 호텔에 가셔서 아마 그 충격,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기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밀사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소임 그런 것 때문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셨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준 열사 추모회 거기에서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 신문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한 거였는데 그러면 왜 배를 갈라냐고 와전됐느냐? 당시에는 이제 그 어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만 있는 어떤 이슈가 필요했고, 이슈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와전된 거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준 열사가 했던 어떤 독립운동과 그 목적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사망하신 그런 것이 배를 가르지 않아서 뭐 그게 편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어떤 충정과 그것은 우리가 기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당시에는 아마 1953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